그리고 꼭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방금 전이랑 이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하는 일이 봉사가 아니에요. 저희는 회사원입니다. 모회사가 있고 시설이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이 어떤 방침을 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홈 같은 데는 좀 더 이용자분들이랑 친밀히 하는데 그런 게 더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유료 노인홈이나 특별 노인홈 같은 데는 그런 이제 하루에 소화해야 되는 일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더 간결하게 되죠. 일하는 게 좀 더 이런 여기 교환이나 이런 걸 좀 더 빠릿빠릿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시설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게 본인이 잘 최적화를 해야 돼요. 그 환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었던 게 주택형 노인홈이라는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냥 보통 노인홈이나 특별 노인홈 같은 데 가서는 좀 힘들었던 게 엄청 빨라요. 템포가. 저도 좀 일하는 게 빠른 편인데도 엄청 빠르고 혼자서 뭘 해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시설의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직을 할 때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시설은 다 그냥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엄청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엄청 틀리고, 이제 각 시설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이제 어디를 들어가시면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혹은 너무 안 맞는다 싶으면은 본인이 이제 어떤 스타일의 그런 개호의 사람인지를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좀 더 이용자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거나 레크레이션 이런 걸 하고 싶으신 분들, 방문 개호나 그룹홈 이런 데를 가시는 게 낫고요. 이제 그냥 그런 거보다 방문 개호는 이제 노인분들이 집에 찾아가서 한 분 한 분을 케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천천히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할 수 있고요.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유료 노인홈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유료 노인홈이나 특별 노인홈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몇십 분, 많게는 몇백 분 막 이렇게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확실하게 케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하루에 딱 해야 될 게 정해져 있고 그 일 딱 끝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게 괜찮으신 분, 이런 스타일의 이제 개호가 좋으시는 분들은 유료 노인홈이나 특별 노인홈에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거나 이제 본인이 이제 한 시설에서 몇 년 일하다가 다른 데서도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이직을 이제 보통 많이 하시게 되시잖아요. 다른 데를 경험해보고 싶거나. 근데 지금 진짜 좋은 게, 원래 이제 개호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도 다른 업계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갱가쿠라고 해가지고 견학을 할 수가 있어요. 면접이 아니라 좀 더 가벼운 이제 분위기만 보는 느낌이죠. 거기 워낙 개호업계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견학 신청 같은 거를 하면은 시설장 분이 오셔서 어떤 시설입니다 이런 거 설명도 해주고요. 이제 대충 이렇게 시설도 보여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면접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견학을 한번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요즘은 개호의 개호 부업 어플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유케어라던가 하이테크라던가, 최근에 또 아는 분이 알려주셔서 원캐리아라는 어플도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그런 단발성 어플이. 그런 어플은 이제 자격증이랑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이겠죠. 그런 거 등록을 하면은 면접 없이 그냥 그 시설 가서 그날만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직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견학은 이렇게 환경을 보기만 하지 그 안에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그 안에서 스태프분들의 인간관계도 있을 거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확실하게 그 회사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정해진 시간만이지만은 그 시간대에 이제 그 스태프분들이랑 일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부업으로 다닌 시설 같은 경우도 1년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 정도 부업을 하면은 보이잖아요. 대충 그 시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제 아예 완전히 모르는 정보인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그 시설의 환경 같은 것도 보고 일도 해보면서 이제 그 자기 개호 스타일이랑 맞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직을 하는 방법이 훨씬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개호에 많으세요. 개호 업계. 그 본인의 이상을 회사에서 실현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회사에서 뭐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딱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만큼만 해요. 더도 안 하고 딱 그만큼만. 왜냐면은 책임 문제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 정하지도 않거나 회사에서 이렇게 뭔가 룰로 만든 것도 아닌데 뭐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기는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용자 A분이라는 이용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A분 이용자가 밤에는 뭐 이제 뭐 타월 같은 거를 이렇게 건조하니까 뭐 방에 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랑 상담을 해서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삑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면은 그런 거를 만약에 타월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건조하니까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룰이나 회사의 룰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거 해달라고 했으니까 해드려야겠다 방금 하면은 그 이용자, 그 A라는 이용자분 입장에서는 뭐야, 예를 들어서 뭐 저가 이제 김씨니까 김상은 이거 타월 이거 적셔가지고 이거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줘? 김상한테만 얘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이게 진짜 개호 업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래서 룰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저도 엄청 느꼈어요. 저도 처음에 일할 때는 그래서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런 걸 해줘버리면 해드릴 때는 괜찮죠. 저도 기분 좋고 그분도 기분 좋고. 근데 다 같이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그거가 이제 그런 타월을 적셔야 되는 일이 늘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별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전체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개호 일을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좀 잘 모르겠거나 이거는 좀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일일 것 같은 경우는 꼭 그 개호 리더나 그 시설장분이랑 상담을 해서 정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본인도 힘들어지시고요, 주변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정말 많은 패턴이 뭐냐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자기 맘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마음에 안 드니까 회사 그만둬버리고, 남은 사람들이 그 싫은 사람 그렇게 일을 막 했던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정해지는 게 맞죠. 일이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거를 남은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좀 가능하면은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일을 하는 거를 뭐든지 듣고서 바로 해버리는 걸 지향을 하셔야 되고, 뭐든지 좀 이렇게 물어보시고, 룰 같은 게 이런 회사의 룰이나 그 규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숙지를 하는 게 훨씬 이 개호 일을 하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뭐 이제 제가 이제 개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이런 거를 알면 좋을 것 같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뭐 이렇게 해봤는데요. 또 제가 대본 이런 거를 쓰지 않고 그냥 막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하고 편집을 하는 거라서 어떻게 잘 이렇게 얘기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참고가, 그래도 개호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참고를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진짜 제일 첫 번째랑 또 이어지는 영상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 항상 제 이런 말하는 개호 일에 관한 얘기를 그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전에 제가 그 한국에서 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뭐 술도 같이 마시고 그랬는데요, 저희 동네에서.
그 친구는 한국에서 누가 들어도 힘들겠다 하는 일을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저도 그 친구가 솔직히 그 일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좀 하다가 그만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한 3, 4년 만에 만났는데 그 벌써 일을 보니까 10년 정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와 진짜. 근데 저가 그때 또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친구랑 같이 20대 초반 때 술을 많이 이렇게 마시러 다녔는데 무슨 오뎅바 같은 데 가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한 40대가 되셨을 것 같아요. 엄청 이렇게 스타일도 좋으시고 멋있으신 남자분이 30대 아마 지금 제 나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은 뭐를 하던 간에 7년 정도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티면은 뭐라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0대 초반이고 이러니까 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덧 저도 개호 일을 한 지 10년이 됐고요. 제 친구도 그런 힘든 일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됐죠. 근데 둘 다 뭐 엄청난 포부가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개호 일로 막 저의 이상을 실현시키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막연히 일본 와서 할 수 있는 게 개호밖에 없으니까 한 거죠 사실. 그리고 중간에 아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중간에 저는 개호 일을 그만두려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시노쿠보에 알바하러 갔었는데 1시간 만에 제가 현타가 와서 그만두고 다시 이제 개호 일로 와서 그때부터 쭉 개호 일을 했죠. 그리고 개호 일 한 지 2년 만에 결혼하고요. 그리고 5년 만에 론 받아서 그 전에 이제 영주권도 따고 아이도 태어났었고 유하 지금 저희 맏딸 태어났었고 7년 만에 집을 샀구나. 7년 만에 집을 샀고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말이지만 뭐 20대 때나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만족할 정도로 이제 수입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뭔가 엄청 그렇게 큰 꿈이라든지 이거를 막 대단한 목표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상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보면은 왜냐면은 잘 되시는 분들은 애초에 제 영상을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이미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냥 그분들이 듣고 싶으신 얘기 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그냥 잘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도 않고요. 저도 저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포기는 안 했어요. 끝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그래도 일본 집 좁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계속 그냥 저는 제 삶에 만족을 하고요. 지금도 뭐 힘들 때야 당연히 있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당연히 있지만은 제 삶에 되게 만족을 하고요. 제가 가진 거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순간에 황 하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요. 시간이 걸려서 생긴 거예요. 7년, 지금 이제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지금 10년째 해서 또 이제 그래서 뭐 새로운 그 와중에 이제 뭐 여유도 생기고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유튜브도 하는 거고요. 돈도 벌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든 너무 지금 세상이 쉽게 뭐를 하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 계속 얘기는 하지만 거의 뭐 한 0. 몇 %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를 이룰 때 이제 뭐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게 그리고 힘든 것도 당연히 감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보면은 뭐 유튜브에 솔직히 엄청 많죠. 일본 취업 현실, 일본 월 현실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거 보고 아 일본 가지 말아야겠다. 아 개오일은 뭐 일본 여자한테 인기가 없다. 이런 분들 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참고로 요전에 고백도 말을 하기도 전에 좀 지레짐작해가지고 이거 어떨까 저럴까 걱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준비를 더 하거나 그냥 거기에 뛰어드시는 게 나아요. 그런 거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발 그러니까 뭐든지 쉽지 않고요. 저도 힘들었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다른 많은 분들도 다 그렇게 사세요. 간단한 거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쉬운 길은 뭐 있기야 하겠죠. 근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런 분들한테 참고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영상이 좀 뭐 이렇게 좀 하다가 가가지고 일본 뭐 가가지고 나중에 하시다가 그러니까 그런 목표나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이 중간에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한국 가서 그런 영상 찍는 거잖아요. 사실 일본 취업 현실, 일본 워홀 현실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분들이 뭐 많이 경험을 하셔서 뭐 다시 그렇게 가신 분들도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했을 때 그렇게 성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단기간에 확 이렇게 쉽게 너무나 편하게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으면서 뭔가를 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다 힘들어요. 개오일만 힘든 게 아니라 뭐든 다 힘들다고 봐요. 저도 제 친구들도 뭐 저보다 훨씬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IT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분들 그 친구들 그 분야대로 다 힘든 점이 있어요. 개오라서 힘든 것보다도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인지하시고 개오일을 찾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면은 또 뭐 다음에 또 이런 개오 관련 일이나 뭐 일본에 대한 이야기나 일이 뭐 할 얘기가 있으면은요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